열심히 벌었고 또 이미 세금을 낸 돈인데 이 돈을 다시 가족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또 내라고 하니까 억울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년간 500억의 세금을 절감해드린 그 노하우를 가지고 2억까지 세금 없이 좀 자녀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자녀에게 2억 원을 그대로 증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증여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증여세라는 거를 내야 되죠. 2억 원이면 기존에 10년간 증여가 없었다고 하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되고요. 1억 5천 중에서 1억은 10%, 5천은 1억을 넘어갔기 때문에 20%를 내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천만 원, 그다음에 5천만 원도 이제 20%니까 똑같이 1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받는 사람이 내야겠죠. 2억 원을 어떻게 하면 증여세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요? 2억 원을 그냥 주면 증여로 보겠지만 이 돈을 빌려준 거로 한다면 다시 받을 거니까 증여로 보지 않겠죠. 보통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 되는데 뭐 부모 자식 간에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한 2억 정도 빌려줬을 경우에 원래 이자 당연히 내야 됩니다. 차용증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천만 원을 세법에서 규정하는 4.6%로 환산하면 대략 2억 정도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요. 상증세법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이자는 얼마나 내야 되나요? 보통은 이자는 우리가 뭐 시중 금리를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세법에서 이미 정한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이자라고 하는데 4.6%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적어도 4.6% 정도의 이자를 줘야 추가 증여의제,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이익을 주면 증여의제, 뭐 1% 받았다, 2% 받았다 그러면 4.6보다 낮으니까 이 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 증여의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증여한 건 아니지만 이익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증여의제로 보고 그만큼 더 증여세를 내는데요.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세법에는 이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안 줬지만 어떤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면 이것은 증여한 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죠. 부모 자식 간에 법정에서 정한 4.6%의 이자를 주는 게 원칙이죠.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특히 과세 당국에서는요, 이자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에 2억을 빌려주더라도 이자 4.6%를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사실 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랑 엄청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4.6%뭐 부모님한테 낼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또 은행에서도 차라리 빌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4.6%를 안 주면 증여라고 보지만 또 일정 금액까지는 법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자녀에게 2억까지는 세금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이자를 받지 않았을 때 1천만 원 이상부터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과세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실제 빌려준 돈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많이들 쓰시는 거 차용증이라는 걸 쓰겠죠. 그래서 이 차용증을 정확하게 쓰시고 돈을 빌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의 의미는 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줄 때 그냥은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차용증에는 언제 갚을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를 받을지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럼 차용증 공증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좀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뭐 차용증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그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돈 빌리는 관계에서 쓰는 내용, 금액, 그다음에 이자율, 그리고 상환 날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빌렸다는 거를 뭐 나중에 이거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썼다는 서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좀 검증받을 수 있는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은 좀 필요합니다. 공증은 이 서류가 실제 지금 작성한 게 맞다고 이제 변호사님이 내용을 보시고 공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 대비 공증 비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류가 실제 이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작성한 게 맞다는 거지 서류 자체의 내용이 다 맞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증에 대해서 공증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그 서류가 그 시점에 바로 제대로 작성한 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검증만 하실 경우는 그냥 확정일자 정도, 확정일자는 보통 구청이나 이런 데서 1,000원만 주면 하니까요.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공증은 그 금액 대비 하기 때문에 아마 2억 정도여도 적어도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까지는 그냥 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예전에 뉴스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할머니가 초등학교 손녀에게 수십억을 빌려줬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느냐?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경우에도 빌려준 것은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갚을 능력이 있다는 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세법에서는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소득이 있냐 없냐인데 실제로 1년에 10억을 벌어요. 근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을 신고한 그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주의 깊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자녀가 성인이라고 해도 직업이 없으셔가지고 소득세 증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증여 편법으로 좀 적발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2억까지는 된다더라 이런 정보만 들으시고 그냥 2억을 무상으로 빌려주시는데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이 자녀가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 증여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제가 한 20년, 30년에 빌려줘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릴 때 무제한으로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 되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 단위, 길어도 5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통념상 누가 10년, 20년 그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억까지 이자를 안 주고 하는 방법을 하려는 건데 무이자로 10년, 20년? 그럼 사회 통념상 좀 맞지 않겠죠? 그럼 이제 2억을 빌려주고 좀 증여 공제로 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준다면 한 총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5천만 원은 10년간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고요. 그리고 2억은 빌려주는 것으로 활용해서 자녀가 정말 좋은 어떤 투자나 매물이 있어서 구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활용한다면 자녀 그 자산 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겠죠. 자, 오늘은 자녀에게 2억 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녀가 그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변제 능력이 있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큰 금액도 우리가 또 합법적으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